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렉스입니다. 금일은 5월 15일 장이 마감된 시각이고요. 시간은 16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5월 15일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앞서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제 매매 기록을 담은 영상이기 때문에 매매에 참고만 해주시기 바라며, 그래도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 매매 동향으로 넘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미국장이 보합 수준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빅테크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보합권 수준이었고, 크게 두 종목이 상승을 했었는데요. 테슬라랑 엔비디아 이렇게 3%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국내 시장의 반도체 혹은 테슬라 관련주인 기술주 이런 종목들이 좀 상승이 나올 걸로 예상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반도체가 내리면서 코스피는 많이 떨어진 그런 상황으로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에서 제약바이오에 대한 관세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생기면서 많이 급락을 했었는데, 우리나라의 코스닥 관련주들 중에서 거의 코스닥 시총이 높은 1위부터 10위 안에 거의 제약바이오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들도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으면서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반도체와 제약바이오가 떨어지면서 전체적인 시장이 좀 흔들렸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마이너스 0.73%, 코스닥은 마이너스 0.79% 정도, 어떻게 보면 하락이고 어떻게 보면 보합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코스피와 코스닥 차트를 좀 살펴보신다면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뭐 오늘 혹은 내일까지도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저항대 위치에 해 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터지면서 조정이 나왔던 그런 흐름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건강한 조정 정도로 볼 수가 있겠고요. 내일까지는 아무래도 좀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1차 매수 정도로 모아 가신다면 다음 주에는 또 괜찮은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국내 증시는 미증시와 디커플링 현상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만 하더라도 미국 나스닥이 4% 이상 상승을 했으면 우리 국내 시장은 최소한 2.5에서 3% 정도는 상승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그날은 뭐 코스피는 거의 0.23%, 코스닥은 0.89% 정도의 상승이 나왔던 그런 하루였는데, 이런 디커플링 현상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장이 상승을 하더라도 우리나라 시장이 내릴 수가 있고, 미국장이 하락을 하더라도 우리나라 장이 상승을 할 수가 있고, 가늠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하면서 국내 시장을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이제 시장이 변화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양지수의 국내 거래 대금입니다. 거래 대금이 계속 늘지는 않고 있고, 대금이 늘지가 않기 때문에 어느 특정 섹터나 종목에 쏠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힘이 들어오지 않거나 아니면 좀 소외된 섹터 같은 경우에는 매수세가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상승하는 종목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으로 패턴 자체가 좀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 테마 같은 경우에 계속적인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또 언제 꺾일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부분에 부닥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은 전체적 흐름을 같이 살펴보신다면, 정치 테마가 이재명, 김문수, 그 인맥주나 정책주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을 했고요. 원래는 이재명 테마주가 올라가면 김문수가 내려가고, 김문수가 내려가면 이재명이 올라가고, 이런 게 있었는데 오늘은 둘 다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특히 이재명 씨 관련주 중에서는 정책 테마보다는 인맥 관련주들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조정이라 보기에도 좀 애매한 자리고, 그 다음에 좀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도 좀 애매하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초부터 정치 테마는 웬만하면 건들지 않는다, 인맥주는 건들지 않고 되도록이면 정책주를 건드리는 그런 부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아주 소액으로 이재명 씨 인맥주를 그 종가 베팅을 하나 했는데요. 제가 맨 마지막에 설명을 한번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양자컴 관련주 종목들, 양자컴 관련주 종목들이 미국 시장에서 그 한 종목만 상승을 했고, 나머지 종목들은 보합권 수준이었는데, 갑자기 종목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리게티 이 종목이 1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종목만 상승을 했는데 나머지 종목들은 국내 시장에서 뭐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 이런 반신반의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국내 시장의 양자컴 관련주들이 상승이 좀 나온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당연히 테슬라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드론 관련주, 그 다음에 드론 관련주들이 상승이 좀 나왔던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제약 일부 종목들은 상승이 나왔지만 일부 종목들, 시총이 큰 종목들은 많이 내렸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소프트 AI, 특히 폴라리스 그룹의 관련주 종목들이 1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외에 개별주, 이렇게 시장 흐름은 됐었고요. 이제 환율 같은 경우에는 1,400원대에서 다시 1,393원으로 내려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변곡점이 1,420원에서 30원 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사이를 왔다 갔다 거리면서 1,400원 밑으로 떨어지기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환율이 가장 좋은 부분은 1,300원 이하까지 떨어지는 게 가장 좋겠지만 지금 부분도 최근에 1,470원대 고가를 갱신한 부분에 대비해서는 나쁘지는 않다.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개인 의견 같은 경우에는 전 영상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정치 테마 제약 바이오는 되도록이면 건드리지 말자 이런 부분 말씀을 드리고 있고 트럼프 트레이드 종목이 섹터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9개 섹터가 있습니다. 그 종목에 몰려 있는 분들은 그 종목에서 최선을 다하셔야지 종목을 자꾸 다른 종목을 매수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왜냐하면 종목이 계속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또 그 종목이 또 물리게 되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현금이 계속 부족하는 사태가 일어나겠죠. 그러다가 미국 시장이나 국내 시장이 한번 무너지게 되면 추가 매수할 돈이 없어지기 때문에 종목은 많아지고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은 물려있는 종목들, 특히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 미국 시장의 빅테크 종목들이 힘을 다시 받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물려있는 종목들이 마이너스 20% 30%대 있는 종목들도 강베팅을 해서 3% 5% 치고 빠지고 하는 전략을 계속 구사하시게 된다면 마이너스율을 굉장히 많이 낮출 수 있다.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전체적인 부분을 트럼프 순환매 트레이드 쪽에 한번 대입을 해본다면 섹터가 1번부터 9번까지가 있습니다. 조선방산, AI 드론, 우주항공, 그 다음에 재건, 반도체, 일론 머스크, 남북 경력 정도로 보실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6개 테마 양자컴, 로봇, 드론, 우주항공, 그 다음에 조선방산 요까지 6개 종목은 굉장히 중요한 섹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조정을 받더라도 계속적인 우상향하는 흐름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관련된 거는 한번 살펴보시면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거나 조정을 받더라도 원 회복을 하고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오늘 반도체 종목들이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빅테크, 특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가 하락을 보이면서 관련된 종목들 전부 하락이 나왔었고요. 2차 전지 종목들도 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은 좋지 않았다. 그 정도로 봐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국내 시장과 세계 시장의 호재로 살펴보신다면 관세 전쟁 및 트럼프 발언이 적응을 하고 있다. 또 호재와 악재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죠. 지금 트럼프가 어떤 발언이 나왔을 때는 호재로 작용을 했다가 또 사람들이 또 적응을 하죠. 적응을 했다가 또 강한 발언이 나오게 되면은 또 악재로 작용할 수가 있고 이런 어떤 한 대통령 입 하나에 전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호재 부분은 며칠 전에 있었던 얘기인데 계속적으로 적어놨어요. 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정이 좀 완화가 되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빅테크 부분이 좀 반등이 강하게 나왔죠. 특히 엔비디아하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강한 반등이 나오면서 관련된 AI 관련된 종목들이 국내 시장에도 훈풍이 지금 불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이 계속 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미국과 중국 관세가 어느 정도 협상이 되면서 더 좋은 카드를 들고 나올 것이지 더 안 좋은 카드를 들고 나올 확률은 제가 봤을 때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상도 그렇고 앞으로 그런 상황을 본다면 전체적인 시장은 괜찮은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금리와 매크로 지표를 같이 보셔야 되는데 미국 매크로 지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고용 지표라든가 고용 지표 같은 걸 미국 매크로 지표 같은 거를 살펴보신다면 너무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 안정적으로 나온다는 말은 미국이 지금 살기 괜찮아, 미국 경제 괜찮아 이런 의도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금리를 낮출 필요가 있어? 이런 부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매크로 지표가 안정이 되면 미증시에 바로 반영이 되는데 호재로 될 수도 있고 악재로 될 수도 있어요. 특히 금리 같은 경우에는 좀 악재로 될 수가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제 자체가 안정화돼 있는데 미국 금리를 굳이 낮출 필요가 있겠어? 이런 부분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호재와 악재가 같이 갈 수 있다는 점 참고를 좀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고 한번 보고 넘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의 오른쪽 제일 상단위에 보시면 KT망 동일품질 KT 알뜰폰이라고 하는 광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KT 스카이 유심 번호 이동에 대한 설명이고요. 기존의 휴대폰 기기는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서 유심만 교체가 되는 겁니다. 통신사는 KT 스카이 알뜰통신사로 넘어가면서 알뜰 요금제로 변경이 되시는 부분이고요. 우리나라에는 통신 메이저 3사가 있습니다. SK, KT, LG 이렇게 3사가 있고 그 다음에 MVNO라고 해서 그 메이저 3사의 망을 임대해서 쓰는 알뜰통신사 사업자가 있어요. 지금 현재 KT, 스카이, 유심 같은 경우에는 MVNO, 알뜰통신사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요. 메이저 3사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많이 비쌉니다. 요금이 많이 비싸죠. 3만원대부터 시작해서 10만원대까지 요금이 다양하게 있는데 요금이 많이 비싸죠. 그런 불필요한 그 다음에 비싼 요금 거품 요금을 좀 뺀 요금을 알뜰 요금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통화 품질은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KT망을 그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장점은 약정이 따로 없다는 거 참고로 해주시고 이 유심은 원래 마트나 편의점, 다이소 같은 데 가서 개별 구입을 하셔서 자가 개통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자가 개통을 하시게 되면 유심비 8,800원도 본인 부담으로 구입을 하셔야 되고 특별한 혜택이 없는데 주렉스 영상을 보고 가입을 해주시는 분들은 유심비와 택배비 지원 그 다음에 상품권 2만원까지 지원을 해드린다는 점 참고로 좀 해주십시오. 요금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금제 중에서 여러 요금제가
요금제가 있지만 그 중에서 저는 모두 충분 7기가 네이버페이 요금제를 좀 추천드리고 싶네요. 처음에 7기가 주어진 상태에서 다 쓰고 나면 1Mbps 속도로 무제한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음성과 문자도 당연히 무제한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장점은 매월 네이버 포인트 3000점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요금은 14,600원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가입을 해야 되냐? 자, 카카오톡 친구 찾기 물음표에 보시면 KT 스카이 대구라고 치시면 채널이 하나 뜰 거예요. 거기 가입을 하신 다음에 저한테 1대1 창으로 가입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렉스 저가 문의 답변을 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를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까지 미국 시장은 열리지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흘러갈지는 좀 모르는 상황인데요. 오늘 미국장이 만약에 상승을 하게 된다면 내일 한국장, 국내장은 좀 반등이 크게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인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보유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저는 지금 현재 SG HVM 5 프로, 최근에 매수했던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과 오늘 매수한 유진 로봇까지 5개의 종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SG HVM 5 프로 이 종목은 사고팔고로 좀 반복하면서 마이너스율을 많이 낮춘 상황이고요. 오늘도 HVM은 1.2%의 강한 베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1.2% 수익을 매도하고 나왔는데 금액을 굉장히 크게 베팅을 했어요. 그렇게 이제 수익을 계속 챙기면서 마이너스율을 낮춰가고 있다는 거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유진로봇 오늘 매수를 했는데요. 오늘 고가에서부터 오늘 종가 13,800원까지 만약에 고가에 잡으셨던 분들은 마이너스 50%를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자, 이 종목은 굉장히 세력이 개입한 종목으로 이재명 씨 인맥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차트로만 매매를 했어요. 그래서 종가 베팅을 한 다음에 시간의 단일가에서 지금 좀 떨어지고 있는 시점인데 내일 요렇게 꼬리를 달면서 강하게 슈팅을 한 방 주고 다시 한번 밀릴지 아니면 요런 자리를 지지를 해주다가 다시 한번 며칠 뒤에 다시 상승을 할지는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내일 꼬리를 달든 아니면 상승이 나오든 저는 7% 스탑로스를 걸어놓은 상황이고 7% 스탑로스를 걸어놓은 상황에서 매도 처리가 안 된다면 장중에 요 부분 지금 요 주황색 부분 보이시죠? 이게 매물대라는 겁니다. 가장 많이 사람들이 찾는 매물대라는 건데 이 매물대의 하단 파란색 줄 그어놨죠. 13,500원 가량이 될 건데 이 부분을 만약에 이탈하는 조짐이 보이면 바로 짧게 손절할 예정이다.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유 종목들이 좀 상승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중장기 종목은 현대차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전 영상, 전전 영상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녹화 시간이 15분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좀 짧게 영상 녹화를 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내일 장에 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